김경환의 미치겠을.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교육토입니다. 저번 아마 교육 시리즈는 씨앗이 새싹이 되는 교육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새싹이 묘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만났던 고등학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안종욱이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이자 동생이자 멘티이자 동반자인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만남은 제가 강연을 갔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강연 17년도에 갔었는데 그때는 저도 뭔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냥 가볍게 나 이런 거 할 거야의 텐션으로 갔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재밌는 막 썰 풀다가 선생님은 강연할 거야 얘들아, 유명해질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꿈을 가지고 현재 영보이스토리라는 단체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갑자기 SNS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던 17살 안종욱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강연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속마음은 뭐래 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애일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들어야지. 쇳불도 당김에 빼자. 밥 먹으러 와. 라고 제가 답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만났고 저희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학교에서 정말 사고 많이 치고 말 많을 것 같은 문제야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왜? 저랑 비슷한 출신 성분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고뭉치 장난꾸러기의 그런 말들이 사실 진심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오늘 내가 강의하러 온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혹한 마음으로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좋지 않다 생각해서 선생님 나중에 연락 줄게 해놓고 6개월 정도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또 생각 안 나다가 6개월 후에 이제 슬쩍 다시 연락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뭐 하겠는데? 라고 해서 막 같이 논의를 해보고 청소년 문화기획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세이그라운드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안종욱이라는 사람을 강연자로서 청소년 스피커로서 키워볼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강연대회들을 막 지원시키고 코칭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받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말 잘했던 아이였는데 제 피드백을 이렇게 긴밀하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받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쫙 피드백을 받으니까 나중에 막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자주 쓰는 워딩, 내가 자주 쓰는 손짓, 내가 자주 쓰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옆에 두고 곁에 끼고 피드백했던 게 거의 다 전염되듯이 옮아간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흠칫 놀랄 때도 있었는데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기가 막히게 강연합니다. 진짜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Q&A 할 때 한번 모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기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정욱이라는 학생을 계속 키우고 케어하고 이렇게 했죠. 나름 강연자로서의 성장을 꿈꿨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급박한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학교를 안 가요. 정욱이가 어떡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한대요. 라고 전화가 왔죠. 제가 바로 뭐라 했겠어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어머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고 끊고 바로 전화해서 어디냐, 자냐, 당장 와라 해서 집에 불렀어요. 저희 집으로 왔고 그 정욱이랑 4시간 정도 프리스타일 그 욕 배틀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뭐 혼내다시피 4시간 동안 뭐라고 했는데 뭐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네가 하는 일을 너희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니는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는 거다. 나는 내가 성인이 돼서 20대 중후반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받기 위해서 수많은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장관상도 타고 끝내 인터뷰, 라디오나 신문 인터뷰까지 하면서 그것들을 증빙함으로써 난 입증받고 인정받았다. 18살에 너가 불안한 게 당연한데 너가 그런 식으로 네 감정적으로 문제 해결해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욱이는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했죠. 저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것도 청소년의 본분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학교를 공부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강연의 대상으로 탐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내가 학교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강연 소재를 만든다라는 그런 즐거운 생각으로 학교를 가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재밌겠네요 하고 다음 날부터 학교 갈 때마다 저한테 톡으로 선생님 저 이제 학교 갑니다 라고 남기면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해 명절엔 선물도 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친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정욱이라는 학생이 지금은 21살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가지 않겠다 했던 그 친구는 결국 창업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고,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와, 나도 저 나이 때 저렇게 못했을 텐데 할 만큼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교육 정말 중요하다고. 10대 때가 가장 잘 바뀔 수 있는 나이라고.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10대들을 만날 때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량들을 끌어주고 싶다,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천안에 있는 특성화고 갔을 때 만났던 학생이었는데, 본인이 좀 조선 가정이고 어렵게 자랐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삶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말했죠. 넌 진짜 잘할 수 있다. 청소년들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전공 해보는 거 어때? 좋다고. 그리고 나서 2년 3년이 지나고 최근에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선생님, 저 해병대 입대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진학했고 청소년 지도학과로, 청소년 학과로 진학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삶의 방향을 세워가고 있다고, 전역하고 건강한 몸으로 한번 꼭 뵀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변화도 보고 성장도 보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게 참 재밌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또는 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어요. 또는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요즘에 이게 힘들어요. 대표님 저 이런 게 고민이에요 라는 게 있으면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지역사회에서 교육청 소속으로 시민참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주도적 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